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4-272-83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 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적극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 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 소극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효 행위의 추인은 무효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이므로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2-240-681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개의 대상이 되는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 이의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는 간이 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 채권 이하 이의 채권이라 한다. 이의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개의 대상이 되는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 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대물 변제로 을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을에 대하여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 대금 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의 법률상 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소송 절차를 을의 법률상 관리인이 수개할 것을 구하는 소송 수개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소송 수개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개 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293016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298448 판결 사건명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승계 참가 신청의 참가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 참가 신청은 일종의 소재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 요건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 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 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예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 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 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 채권 원금 및 파산 선고 이전까지의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배당 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파산 재단을 대표한 파산 관제인의 의무이지 파산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 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예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대여금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 관제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 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 참가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하여 이의예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 참가 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예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 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새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타 211-111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해상 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 제한 규정이 육상 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상법은 해상 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 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 제한 규정은 해상 운송 도중 또는 해상 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 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수출 화물의 운송을 을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을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 운송을 병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 운송을 정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병 회사가 육상 운송을 무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 화물을 운송하라는 갑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정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 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무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 운송을 하여 수출 화물이 부산항 소재 정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 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 화물 운송에 관하여 갑 회사와 해상 적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 보험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정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